네, 오늘도 따끈따끈한 ETF 신상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ETF 언박싱. 오늘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조상준 부장님, 또 이정욱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언박싱 해볼 상품이 타임폴리오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ETF라는 상품입니다. 네. 일단 상품명을 들어보면 뭔가 해외의 AI 분야의 탄탄한 그런 기업들을 좀 담을 것 같다 대략 느낌은 오는데 일단 어떤 상품인지 한번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에 투자되는 상품이고요. 작년 11월이죠. 오픈 AI가 챗GPT를 공개한 이후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보통 ETF는 이런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고요. ETF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유럽,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중국의 기술력과 지속 성장성을 겸비한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 산업은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과거에 이제 수동적이고 반복되던 업무만 가능했던 산업용 로봇에서 판단하고 학습이 가능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처럼 사고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챗GPT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한 대화형 하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금융권의 자산관리, 그리고 제조업의 스마트 팩토리 혹은 법률, 의료 서비스 등 일상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AI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은 도태되는 시대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PwC나 BCG 같은 유수의 리서치 기관들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인공지능 산업은 2030년까지 연평균 한 38% 정도 수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약 한 1.5조 달러 정도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GDP의 약 14% 정도 수준의 추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5조 달러라는 이제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참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 기구에 따르면은 2022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약 5,500억 달러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반도체 시장의 약 3배 정도 규모가 향후 인공지능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자동차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전자제품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다 반도체가 사용하고 있다시피 앞으로는 AI 기술들이 이런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에 대부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은 그런 전망이나 수치들이 이제 과장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말씀대로 한 반도체 3배 규모, 그리고 앞으로 이제 무궁무진하게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다.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런 혁신적인 기술 기업들에 투자하는 이런 테마 ETF들은 사실 우리가 많이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상품은 좀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ETF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이제 막 시작하는 글로벌 AI 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첫 액티브 ETF라는 점입니다. 기존에 상장된 이제 기술주에 투자하는 ETF들 보면 대부분 혹시 반도체 혹은 메타버스 같은 이제 특정 섹터나 테마에 투자하는 상품이거나 혹은 빅테크 기업들로만 구성된 패시브 형태의 ETF들이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이제 저희 ETF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모든 섹터의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 산업과 같은 파괴적인 혁신을 이끄는 새로운 테마에 투자하실 때는 적합한 종목 선정이나 적절한 포트폴리오 편입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 타임폴리오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ETF는 단순하게 이제 시가총액이 크고 겉으로 보여지는 기술력을 홍보하는 기업이 아니라 차별화된 기술력을 실제로 보유한 기업을 찾아서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기술력과 지속 성장성을 보유하는 기업을 찾고 이제 그런 기본적인 분석을 이제 1차적으로 하게 되고요. 거기다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더해서 이제 적절한 시기에 그런 종목들을 편입해서 운용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상품명에서도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액티브 ETF다 보니까 기존 패시브와 다르게 이제 정해진 정기 변경, 리밸런싱 기간에만 매매가 일어나서 종목 편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고 기존 종목을 편출하는 과정들을 시장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인공지능 산업에 투자하는 차별성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액티브 ETF라고 하면 이제 펀드 매니저가 개입을 해서 수익률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이제 해주시는 건데, 이 부장님이 이제 직접 이 ETF를 운용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일단 이 ETF가 좀 어떤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AI도 뭐 소프트웨어 쪽이 있고 하드웨어가 있고 아주 다양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 있나요? 네, 일단 저희 그 AI ETF에는 그 소프트웨어 기업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 기업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가장 1차적으로 이제 투자 대상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일 수가 있는데, 앞에 이제 조상준 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최근에 이제 오픈 AI가 이제 챗 GTP를 개발을 하면서 이 AI 산업의 붐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투자 대상은 일단 이런 AI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초기에는 일단 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쓰려면은 좀 더 우수한 알고리즘을 가진 업체들을 서비스를 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들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리서치를 좀 해보다 보니까 오픈 AI를 비롯한 상당수의 AI 기술을 가진 선도 업체들이 다 미국의 비상장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과 협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팀을 꾸려서 AI 시스템을 개발 중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일단 가장 1차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구글, 그다음에 메타 이런 기업들이 이런 그 비상장 기업들과 협업을 맺어서 개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직접 뭐 팀을 꾸려서 AI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범위를 넓히면 뭐 중국에 있는 뭐 알리바바라든지 뭐 텐센트 이런 이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미국 기업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AI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익히 아시는 빅테크 기업들이 일단 1차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전쟁에서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가장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오픈 AI와 협업을 해서 챗 GPT를 자사 이제 빙 검색 엔진에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과의 어떤 AI 싸움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또 재미나는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CIA에서 나온 분들이 벤처캐피탈 같은 회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투자를 아는 그 CIA 네, 맞습니다. 그런 극비리의 네. 첩보를 하는 그거 말씀이시죠? 미드나 뭐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그 CIA가 설립한 벤처 투자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투자를 직접 한 회사이고, 이 회사는 이제 빅데이터 AI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제 CIA, FBI 같은 이런 안보 기관들을 고객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돈 세탁이라든지 밀수, 마약 거래 같은 것들을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떤 의심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람을 띄워줌으로써 실제 조사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범죄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AI를 두 가지 서비스를 가지고 실제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고 이익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 딱 뭐 고객만 들어보시더라도 이 회사가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 저희는 이제 이런 회사들도 다른 회사랑 좀 다르게 좀 집중적으로 비중을 높여서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 뿐만이 아니라 AI 관련된 하드웨어도 당연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바이스 사례를 뭐 다들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과거 이제 미국 서부에서 금맥이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맥을 캐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이때 실제로 뭐 금맥을 캐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가서 금맥을 못 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에게 모두 오랫동안 좀 입을 수 있는 작업복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바지를 제작해서 판 것이 바로 리바이스 형제였고, 그 형제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의 이제 뭐 리바이스 청바지의 기원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렇듯이 AI 관련된 하드웨어 장비 쪽에서도 이런 리바이스 같은 기업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게 바로 엔비디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GPU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 지금 글로벌 GPU 점유율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상 독점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기업이 향후에 뭐 다른 이제 칩 메이커들이 더 경쟁력 있는 칩을 만들어서 제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그 전까지는 이 기업이 어쨌든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구글이든 메타든 모두 이 회사의 칩을 가지고 AI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 AI 전쟁에서 청바지를 파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비중도 굉장히 높게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담으로 뭐 하나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은, 과거에 이제 인터넷
초반에 태동이 될 때 2000년대 당시에 시스코라는 인터넷 장비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가 수많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경쟁을 벌였지만 그 회사는 안전하게 인터넷 장비를 팔아서 한때 2000년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나스닥 시가총액이 1위가 된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글이 이 전쟁의 승자가 될지 메타가 될지 알리바바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기업이든지 칩은 엔비디아 걸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가장 주력으로 비중을 실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금광의 비유를 해주셨을 때 이제 이 ETF 같은 경우는 진짜 금을 캐내는 기업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금을 직접 캐지는 않았지만 청바지를 팔아서 수익을 많이 낸 것도 잡을 수 있는 거고, 다양한 관련 기업들을 이제 편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액티브 ETF면 수시로 이제 종목 조정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칙으로 좀 처리를 하게 되나요? 일단 그 AI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밸런싱 조정기간이 없이 저희가 봤을 때 경쟁력 있는 업체가 새로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업체가 경쟁력을 좀 잃었다고 생각이 될 때 수시로 일단 조정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이제 패시브 ETF는 이제 반기 리밸런싱이 이제 대부분인데, 이제 AI ETF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산업 초기다 보니까 새로운 서비스가 없었다가 새로 이제 만들어서 등장하는 기업들이 이제 수시로 생길 수가 있고, 그 서비스들이 또 소비자의 마음을 잠깐 끌었다가 다시 인기가 없어지는 그런 서비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반기 리밸런싱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액티브하게 그런 기업들이 등장하거나 사라질 때 바로바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방식을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말씀해주신 이제 종목들을 쭉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사실 올 초부터 주가가 꽤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좀 이름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을 많이 좀 이렇게 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이제 새로 상장하는 이 ETF를 들어가면 혹시 좀 늦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지난 그 코로나 이후 많이 올랐던 것은 소프트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에 그냥 아크 관련된 종목으로 다 엮이면서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저희 타임폴리오에서는 이제 AI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의 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때 이제 다 같이 올랐다가 지금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현재 지금 사람들이 인터넷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듯이 이제 곧 10년, 20년 지나서 보면은 우리 삶에 AI가 지금의 인터넷처럼 스며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굉장히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지금이 딱 투자 초기 적기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모는 차량이라든지 스마트폰, 가전제품,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있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또 저희가 일하고 있는 일터, 그 다음에 산업계 전반에서 AI가 다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이렇게 뉴스로는 많이 나오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실제로 AI를 사용하고 있거나 활용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드뭅니다. 그만큼 이제 초기 단계이고 침투율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 성장해 나갈 룸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의 어떤 주가의 등락보다는 긴 호흡으로 큰 산업의 트렌드를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이 ETF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길게 보면 지금도 그렇게 늦은 것만은 아니다. 네, 앞으로도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말씀이네요. 근데 이제 두 분 오시기 전에 제가 심심해서 챗 GPT에다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은 믿어도 되는 회사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는데 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타임폴리오는 어떻게 전문가들이 설립한 회사로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챗GPT가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헤지펀드로 시작을 해서 이제 공모 펀드나 ETF로 이제 영역을 이제 넓혀온 회사잖아요. 그럼 저 액티브 ETF 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네, 저희 회사의 액티브 운용의 가장 큰 강점은 단순한 그냥 바이 앤 홀드, 펀더멘탈이 좋은 회사를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 좋지만 이 회사의 어떤 가치가 대중들에게 드러나는 그 순간, 가장 극대화되는 순간에 집중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 리서치도 집중적으로 해서 또 좋은 회사들을 선별을 하는 능력도 있지만, 그 회사들이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매크로 상황이 그 회사들이에게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수급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가장 투자하기 유리한 환경에 있는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적시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시장을 꾸준히 이겨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액티브 ETF들이 상장 이후에 대부분 다 시장 비교 지수를 초과를 하는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고, 예를 하나 들자면은 저희 타임폴리오 S&P 액티브 ETF라든지 이런 이제 해외형을 보시면은
뭐 S&P 지수 대비해서 이미 한 5%포인트 정도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모두 수익률이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오는 거니까 뭐 이제 투자자분들이 다른 상품 이력도 보시고 참조를 하시면 되겠네요. 예, 근데 다시 조 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면은요. 그러면 이 타임폴리오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ETF 이거 어떤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추천드릴 수 있는 투자자분들은 넥스트 2차 전지. 다시 말씀드리면 2차 전지의 다음이 될 새로운 메가 트렌드 투자처를 찾으시는 투자자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산업이 앞으로 인간의 삶을 뭐 질적으로 향상시킬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이제 연금 투자자분들이 코어 앤 세틀라이트 전략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많이 구성을 하세요. 코어가 되는 이제 중심이 되는 포트폴리오에는 뭐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이제 시장 대표 지수를 편입하셔서 투자를 하시고 그 외에 코어를 제외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시점에 혹은 단기간에 가장 유망한 섹터나 테마 ETF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셨고 세틀라이트 전략을 이제 활용하셔서 완성을 하시게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연금 계좌에서도 이제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세틀라이트 전략에 가장 적합한 ETF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부터 가장 가까운 미래에 크게 성장할 산업에 투자하셔서 지금 포트폴리오에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ETF로 활용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 상장하게 되는 따끈따끈한 신상품 알아봤는데요. 이제 글로벌 AI 기업에 투자하실 분들이 주목할 만한 ETF 언박싱 해봤습니다. 오늘 타임폴리오 두 분과 함께 신상품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